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이 전방위적으로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확인해 간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확인해 간 공수처 소식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전화도 공수처가 확인을 해갔다면서요? 네, 예, 정치부 기자 통신 자료까지 가져갔다고 하고 얼마나 많이 확인을 해간 겁니까? 예, 지금까지 채널A에서만 저를 포함해서 5명 기자가 확인이 됐는데요. 동아일보 기자도 3명 공수처에서 조회했고요. 지금까지 파악된 건 언론사 8곳, 30명 가까운 기자 정보가 공수처의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기자는 반복 조회하면서 횟수로는 50여 건이 되는데요. 이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대상인 줄만 알았는데 이 채널A 취재 결과 정치부 기자도 포함됐던 겁니다. 제 주변 기자들도 계속해서 자신이 조회 대상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회 대상이 됐던 기자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왜 조회를 한 거예요?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 대상도 아닌 기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공수처에 넘어간 겁니다. 주로 공수처 수사 3부가 집중 조회를 했고요. 이 조회 시기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돼 있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배경에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야당 출입 기자는 왜 이제 조회를 했을지 궁금한데, 공수처가요, 이 통신 자료를 가져가도 이거를 통보해 주는 게 아니라 각자 의심이 나면 스스로 알아봐야 된다면서요. 예, 이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요청을 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개인에게는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신이 조회 대상이었는지 파악하려면 직접 통신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 통신 자료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통신 자료라는 게 휴대전화 번호 사용자의 개인 정보인데요. 제가 통신사에 요청해서 받은 확인서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수처가 이 같은 자료를 받아간 시점도 표시가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확인서를 봐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공수처가 확인에 나선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뭐 공수처에 물어보면 안 됩니까? 왜 내 전화번호로 이걸 조회했는지? 저희도 물어봤는데요. 네. 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통신 자료를 가져간 이유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요. 주요 피해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회했다. 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이 수사기관의 조회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요청을 하면 기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든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경우에 취재를 위해 연락한 상대방이 누군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원래 그런데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피해자의 통화 대상을 확인하는 건 공범 등을 수사하는 데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긴 한데요. 네. 문제가 되는 건 이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통상 수사기관에선 통화 빈도가 잦은 사람을 우선 조회 대상에 올린다는 겁니다. 또 수사를 통해서 범행 일시를 특정을 하고 이때를 전후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도 확인 대상입니다. 조회 대상을 넓히게 되면 수사 효율성도 떨어지고 공권력 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대상을 선별하는 건데요. 반면 공수처의 경우에는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조회 대상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수사 적절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뭔가 공수처의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